자, 요번에 읽어볼 괴담은 니찬 괴담, 일본 괴담이죠. 추쿠모 가미라는 괴담입니다. 매근님의 소녀 왕국이라는 곳에서 이제 번역을 해주셨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찬 일본 괴담 추쿠모 가미. 추쿠모 가미가 뭐 인형인가봐요. 너희들 중에 오덕 있냐? 모의 피규어나 구체 관절 인형 같은 것까지 사 모으는 놈 말이야. 다시 읽어야지. 너희들 중에 오덕 있냐? 모의 피규어나 구체 관절 인형 같은 것까지 사 모으는 놈 말이야. 그런 게 주변에 있다면 일단 염두에 두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평소 니놈들이 수집하는 것들이 어떤 가능성을 낳을 수 있는지를 말이야. 난 오덕 중에서도 진성 십덕이야. 겉보기엔 그다지 아키바 스타일도 아니고 최소한의 신경은 쓰고 있지만 특히나 내 방이 진심 십덕스러움. 아키바 스타일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여런 룩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안경에 체크 남방, 청바지, 빽빽 차림. 그냥 흔한 공대잖아 이거. 내 방을 본 일반인이 마구를 떠올리더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랄까? 물론 회사 동료나 평범한 친구들도 있는 터라 방에 들어가자마자 어우 하고 뒷걸음칠 만한 이상한 것들을 진열해 놓진 않았어. 오타쿠 특유의 분위기를 완전히 지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 세인트 세이야 완구나 초합금, 건담 프라모델 같은 것들을 주로 장식해놨지. 남자친구들은 좋은데? 하고 감탄하기도 하고 여자 사람 친구들은 굉장하다 하고 위해로 좋게 봐주기도 해. 가끔 싫어하는 애들도 있지만. 하지만 너희들이 보고 있는 물건들 바로 뒤에는 사실 모해하고 에로에로한 나체의 피규어들이 수납되어 있어. 그럴 거라고는 아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겠지. 말하자면 예전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는 피규어 오타쿠처럼 진열장 안쪽이나 서랍, 지붕 및 로프트라고 하던가 아무튼 그런 곳 아래에 넣어뒀어. 전용 회전식 아크릴 케이스도 만들어서 지금 눈앞에 있는 물건, 진열장을 살짝 조종하는 것만으로도 돌려서 그 자리에 에이로 피규어들을 전시해 놓기도 했어. 이렇게 하기까지 꽤 고생했다고. 주변 가구와 밸런스를 맞춰 뒷면을 숨기는 게 기술이야. 이야기가 좀 샜네. 미안. 아무튼 그런 이유로 꽤 레어한 피규어나 스태츄. 스태츄는 피규어보다 훨씬 고가의 망가지기 쉬운 물건이라고 생각해줘. 꽤 레어한 피규어나 스태츄 같은 것들을 모으던 게 조금 아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정열이 점점 사그라들 즈음 무심코 내 시선을 빼앗은 게 있었어. 바로 보땡스사의 디디돌 30cm 정도 사이즈. 꽤 커. 세련된 피규어와 인형 그 사이에 느낌을 주는 완성도에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만 거야. 피규어보다 비싼 스태츄 같은 것에도 손을 대고 있던지라 금전 감각이 마비된 나는 망설임 없이 인형을 사버렸어. 참고로 이름은 유키짱이라 부를게요. 이 인형은 피규어와는 달라서 직접 옷이나 상황을 꾸밀 수 있는 즐거움이 있거든. 그래서 가지고 놀 때는 조금 유복한 소녀 같은 느낌으로 옷이니 이불, 침대 등 전용 물건들도 마련해뒀어. 물론 이것 외에도 느낌이 왔다 싶은 인형들을 입양하기도 했지. 예를 들면 시오짱 같은 흔히 볼 수 있는 캐릭터 인형 같은 것들까지. 가게에서도 진짜 아이를 파는 것처럼 판매해. 안 무섭나 이러면? 꼭 인신매매 같아서 입양할 때 기분은 거의 사람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었지. 그만큼 소유자가 이입해서 열중하는 점과 인형이라는 것 고유의 성질 때문에 인형들의 표정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구조야. 그쵸? 모나리자도 보는 사람의 이제 마음 상태에 따라 좀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점차 싫었던 일, 재밌었던 일이 있거나 하면 인형도 같이 울고 웃어주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 그러던 중 얘네들이 살아 움직여주면 좋을 텐데 하고 진심으로 생각했던 적도 있어. 인형 관련 괴이는 자주 보이던데
구체 관절 인형이나 피규어 마니아로서는 그걸 무서워하는 것도 뭔가 좀 넌센스라서 말이야. 오히려 이 감정을 먹이 삼아 움직여줘. 어서 와라, 심령 현상! 하고 생각해버렸으면 또 모를까. 그렇게 난 점점 인형에 빠져들었어. 그렇게 인형에 빠져들기 시작해서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 2년이나 했네요. 그때부터 왠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지. 가끔씩 유키짱과 다른 인형들 사진을 찍어다 인터넷에 올리곤 했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리고 확실히 사진으로 봐도 인형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야. 게다가 꼭 유키짱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감정이입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얼굴과 몸이 따로 노는 듯이 얼굴만 희죽하고 웃는 것 같달까? 뭐야, 기분 나빠 싶어서 실물 쪽을 돌아봤는데 인형에 아무 변화도 없었어. 하지만 사진 속 인형은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거야. 빛의 반사 같은 건가? 싶어서 그 사진만 지우고 다시 찍어보기도 했어. 조금 무섭긴 했지만 단순히 이상하네 하면서 가볍게 넘기기도 했고, 오히려 내 머리가 이상해진 게 아닐까 싶은 마음에 정화의 의미로 에로짤 폴더 정리를 한 뒤 그날은 그냥 골아 떨어졌어. 그렇게 2주 정도 지나고 어느 날 밤 일을 마치고 지친 채로 돌아와서 전등을 켜고 서랍 안에 들어있는 인형들을 꺼내려고 보니 인형들과 일제히 눈이 마주쳤어. 오해 방지를 위해서 설명하자면 평소 인형 진열장을 꺼내면 기본적으로 인형들을 뒤를 보게 만들어놔. 일종의 저항이랄까? 그런데 그렇게 뒤돌려 놓은 인형들이 내 쪽을 보고 있던 거야. 심지어 전부 인형이란 게 말이야. 등신으로 따지면 인간과 유사해서 멋대로 굴러떨어지는 정도야 그럴 수 있지 싶지만 좁은 수납장에서 방향이 바뀐다는 건 좀 이상하단 말이지. 지진도 없었는데 말이야. 조금 쫄면서도 어라? 싶은 마음이랄까? 뭐 그땐 조금 벌벌 떨면서도 인형을 전부 원래 방향대로 돌려놓았어. 이런 비슷한 일을 2번씩이나 겪고 나니까 그제서야 조금 기분이 나빠지더라고. 그래서 유키짱을 포함한 모든 인형을 멀리하기 시작했어. 마침 희귀한 피규어나 새로운 타입의 저렴한 모델의 피규어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해서 그쪽에 흥미가 간 것도 있고, 왠지 모르게 인형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서 인형들은 진열장 뒤쪽에 박아둔 채 방치하는 나날이 이어졌지. 그렇게 아마 한 달 정도 방치했을 거야. 저런 인형을 방치하면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날 버렸다면서. 왠지 모르게 싫었던 기억들도 결국 잊혀갈 즈음 일요일 아침 눈을 떠보니 진열 아크릴장 뒤쪽에 있는 인형들이 전부 내 쪽을 보고 있었어. 평소대로라면 진열장 앞쪽에 세인트 세이야 존이 보여야 하는 게 정상일 텐데 왜 이래 싶어서 벌떡 일어나서 봐도 이해가 잘 되질 않았어. 아무튼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일단 진열장을 원래대로 돌려놔야겠다 라고 생각했어. 그랬더니 분명 회전식임에 분명한 접합부가 녹아서 움직이질 않는 거야. 회전시킬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뭐 경첩 같은 게 녹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안 움직여지는. 당시 계절이 여름이긴 했지만 방온도가 아크릴의 0점에 달했다면 나 또한 죽은 목숨이었을 거야. 그래서 접합부가 녹을 리가 없죠. 그냥 날씨인데. 게다가 부분적으로만 녹는다니 말도 안 되잖아. 애당초 진열장 내 공기 순환 시스템도 완비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애로 신사적인 의미로 말이야. 아니, 진열을 해놓은 건데 왜 애로 신사적인 의미로 된 거지? 의외로 당시에는 그다지 무섭다는 생각이 잘 들진 않았어. 단지 이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든가 아무래도 상관없는 생각들만 많이 들었었지. 왠지 모를 불가해한 기분을 억눌러 가면서 이날은 피규어와 인형이 망가지지 않았는지 체크하고 그대로 잠들었어. 눈을 떠보니 정말 깜깜한 어둠 속 갑작스러운 상황에 크게 동요한 나는 크게 소리부터 질러봤어. 뭐야?
좁은 공간 속이었는지 소리는 안에서 울려 퍼질 뿐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 너무 답답한 장소여서 숨쉬기도 힘들고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은 기분이었어. 아니, 베리드도 아니고 꿈인가? 이봐, 뭐야 이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냐고? 쾅쾅 주변을 두드려 보아도 손만 아플 뿐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 어떤 영화에서 산채로 관에 넣어진 채 땅에 파묻히는 인물이 연상이 됐지. 어쩌지? 근육맨도 아니고 파괴해서 나갈 수도 없는데 그 당시 이런 걱정이나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대로 하루 이틀 며칠이 지났을까? 그렇게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말라 비틀어져 버릴 것 같았을 즈음. 뭐야? 진짜요? 진짜 실화인가?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이 너무 마시고 싶었어. 기온만큼은 특별히 덥지도 춥지도 않았어. 하지만 그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반대로 더 짜증났던 것 같아. 빛은 돌아오지도 않고 좁아.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날 여기서 꺼내줘. 도와줘. 살려달라고. Help me. 이런 생각만으로 점점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에 갑자기 주변에서 빛이 들어왔어. 안녕 땡땡짱. 오늘도 귀엽네. 유리 눈알이 4개. 4개? 그것들이 날 보고 말을 걸어오는 거야. 그렇게 난 그대로 기절했어. 인형 2명이 왔나? 그 유키짱이랑 그 다른 짱? 다시 눈을 떴을 땐 평소대로 침대 위 정말 무서운 꿈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그때 옆을 돌아보니 유키짱이 앉아 있었어. 나는 죽어버릴 정도로 쫄아버림과 동시에 우악 하고 소리를 지르며 유키짱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말았어. 그러면 안 되는데. 입는 힘껏 던져버렸기 때문일까? 좌측 유리 안구에 금이 가버리고 예쁜 얼굴은 움푹 팬 자국이 남아버렸어. 나는 노이로제에 빠진 것일지도 몰라. 하지만 이런 건 관계없는 문제야. 더 이상 이런 경험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거든. 망가뜨린 뒤 버리는 것도 좀 무서워서 화장시키기로 결정을 했어. 유짱 전용으로 골라놓은 옷이나 자파까지 전부. 화학 제품 같은 것들을 이용해야 하니까 공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었지만 그런 걸 신경 쓸 여유 같은 건 없었어. 어찌저찌 인형을 태우기 시작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등 불경을 중얼중얼 외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 같아. 무섭잖아요. 태워야지. 그리고 왠지 뭔가 귀신이 씌인 물건은 태워야 된다. 여기에 국룰인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나라든. 불로 태우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대로 모든 상황이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람 사는 일이라는 게 그렇게 잘 풀리지는 않는 것 같아. 아니면 불제 같은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던 것일지도 모르고. 악몽은 계속되었고 아침에 깨어나 보면 인형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 직접적인 피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내 정신을 점점 깎여 나가듯 망가지고 있었지. 그저 태우거나 자기 주위에 소금 뿌리기. 그리고 뭐 성당에는 이제 성수가 있고 소금 뿌리기. 태우는 거 참 많이 하죠. 그래도 오타쿠만의 습성인 것인지 피규어나 인형을 처분하기는커녕 방을 나가고 싶다는 기분은 잘 들지 않더라고. 만화처럼 영능력자를 찾아갈 방법 같은 것은 하나도 몰랐고 절에 가봐도 이상한 사람 취급이나 당하며 정신적인 설교를 받는 것이 어떠냐는 등의 쓸데없는 이야기나 들을 뿐이었어. 하지만 점점 내 멘탈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회사에 출근할 기력도 점점 급감하여 연속으로 결석하기에 이르렀어.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냥 그 집을 나가야지. 왜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러던 중 이런 내 상태를 걱정한 동료한테 전화가 걸려왔어. 오, 누구시? 너 요즘 왜 그래? 괜찮아? 우리 상사님도 조만간 네 얼굴이라도 직접 보러 간다고 했다고. 상사님이 우리 집에 오겠다고 했다고? 아니, 직접 찾아오는 건 좀. 가로 열고 모의 피규어 같은 것들도 그대로 내놓고 있으니까. 그냥 몸 상태가 나쁠 뿐이야. 몸 상태가 나쁘다니 너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과랑 심장내과는 가봤는데 원인 불명이라더라고. 왜 이렇게 읽기가 어렵냐 이거. 원인 불명이라더라고. 잠시만, 심장내과라니 그쪽이 어디 안 좋은 거야? 완전 몰랐는데. 진작 말하지 그랬어. 아 미안. 요즘 진심으로 뭘 할 의욕이 안 나서 말이야. 그거 진심 우울증 아냐? 다른 병원에 찾아가서 재진료 받아보지 그래. 있지. 갑자기 미안한데 너 오컬트 같은 거 믿어? 갑자기 뭐야? 아니 그러니까 저주 계열이랄까 나? 에? 저주 계열이라니 뭔 소리야?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야. 뭐라는 거야 대체? 아니 진심이야.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 현재 진행형이라니까. 응? 진짜라고? 유머가 아니라? 응. 그래서 묻는 건데 너 혹시 그런 쪽으로 아는 사람 없어? 영적으로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거.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정말 어쩌라고 그래 너? 어쩔 것도 없지. 내가 노이로제거나 마법일지도. 마법은 또 뭐야? 일단 심각해 보이긴 하니까 그럴듯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볼게. 그런데 관심 많은 녀석이 있거든. 의외로 잘 알지도 모르잖아. 알았어. 정말 진심으로 부탁해. 끊는다. 잘 모르겠지만 힘내고. 동료 목소리를 들은 덕인지 안도감과 함께 기운을 차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남에게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더라고. 죄송합니다. 다시 읽어야지. 동료 목소리를 들은 덕인지 안도감과 함께 기운을 차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남에게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더라고. 그러고 보니 난 대체 왜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걸까? 이런 것들마저 능동적으로 할 기력조차 떨어진 기분이었어. 잠시 숨 돌리던 사이 내 옆에는 어느샌가 인형 시오짱이 누워 있었어. 누워있다 뿐이지 말을 걸어오거나 하진 않았고, 아니 내 곁에 누워있다는 것 자체가 말을 걸어오는 행위려나? 내가 그 의미를 알 리는 없지만 말이야. 다음날 생각보다 빨리 그 직장 동료의 연락이 왔어. 그런 쪽으로 지식이 많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았으니 한번 이야기해보라는 내용이었지. 그때 그 친구의 목소리는 정말이지 천사의 목소리 그 자체였어.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본 듯한 기분이 들었지. 타부서의 D씨, 나와 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야기라도 들어주겠다며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어. 집 상태가 안 좋아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만났다고 하네요. 직장 상사가 동석이긴 했지만 본인에게 미안하지만 직장 상사에게는 자리를 비켜주길 부탁했어. 안녕하세요. D입니다. 뭐야? 타부서의 D씨라서 초면이구나. 안녕하세요. D입니다. 안녕하세요. 땡땡입니다. 왠지 좀 껄렁대는 가벼운 느낌의 남자. 괜찮으려나? 땡땡씨, 무슨 저주 같은 걸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야? 소개를 받아서 오긴 했는데 사정은 잘 몰라서 자세히 얘기 좀 해줘. 네, 단순히 제 정신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포함해서 누가 좀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고나 할까. 점점 오타쿠 말투를 자꾸 쓰네요. 정신적 문제라는 건 악몽을 꾼다거나 환각을 본다거나 하는 그런 계열? 환각이라고 해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물건의 위치가 바뀌거나 수납장 접합 부분이 녹아내린 적은 있었어요. 그거 너가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일들은 아니고 녹화할 카메라 같은 게 없어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다던가 그런 걸 확인해 본 적은 없어요. 병원에서는 그래도 망상병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글쓴이의 문체가 바뀐대요. 이해 부탁드린대요. 뭔가 말하는 것처럼이 아니고 이제 글 쓰듯이 쓰게 됐네요.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로 쓰기 시작했네요. 여기까지 와서 물러설 순 없으니 난 인형 취미 자체를 내려놓기로 했다. 회사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는 조건하에 내 방을 보여주었다. 일단 방 상태는 대충 보여줬고 일단 인형의 불자라던가 이런 건 심령적으로 전문가를 조만간 소개해주겠다며 그 자리는 파하기로 했다. 처음으로 진전이라는 게 보였고 타인의 도움을 받고 있긴 하지만 한 발 나아갔다는 희망을 볼 수 있어서 내심 기뻤다. 다음날 조금 마음이 진정되어서 점심때부터는 출근도 하게 되었다. 출근하고 바로 상사 그러니까 바로 상사에게 인사를 하니 왠지 모르게 찝찝한 반응이었다. 며칠이나 쉬었으니 당연한 반응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이 왠지 날 보고 웃음을 참는 듯 보였다. 말했나봐. 그 나쁜 자식이. 동료 B가 내게 와서는 야 잠깐 와봐 하더니 그대로 탕비실까지 날 끌고 들어갔다. 무슨 일인데? 너 말이야, 너 D씨랑 이야기 나눈 거지? 어제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 거야? 나한테 한마디도 말 안 해줬잖아. 무슨 이야기냐니 심령 쪽 상담이지 당연히. 그거 말고 오늘 왠지는 몰라도 너 관련해서 이상한 소문 같은 걸 아침부터 엄청난 기세로 퍼뜨리고 다니고 있다고. 완전 널 바보 취급하던데 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에? 퍼뜨리고 다닌다니 뭘? 아니 에로 피규어랑 인형에 둘러싸여 사는 씹덕이라던가 인형이 살아있다느니 이상한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던가 여러 가지. 순간 눈앞이 진심으로 깜깜해지는 것을 느꼈다. 주변이 깜깜해지고 추락하는 감각이라는 거 진짜였구나 싶었다. 잠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난 다른 건 잘 모르지만 아침부터 계속 그랬다니까. 귀신 얘기한 거 아니었어? 했어. 그거 관련 상담이었다고. 하지만 그 사람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걔 존나 씹덕이더라 같은 식으로 소문내고 다니던데. 우리 부서에도 와서 떠들었고. 대체 왜? 난 그런 걸 부탁한 적이 없는데. 그 부탁이란 거 인형이 살아있느니 어쩌느니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전부 진짜야? 몰라. 멋대로 아크릴 케이스가 녹아내리고 누가 봐도 물건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도 환각이겠냐고. 아니 그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 사람 네 말은 요만큼도 안 믿는 것 같던데. 아니 일단 본인에게 다시 물어볼게. 넌 일단 어디든 좋으니 숨어 있어. 아니 나도 갈래. 비웃음이나 살지도 모르겠지만 대체 나란 놈은 왜 지금까지 숨겨온 취미를 그런 타인에게 가볍게 말해버린 걸까? 차라리 말한 상대가 스스럼 없는 사이였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 당시 나누었던 대화들은 떠올리기도 싫을 정도로 부끄럽고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상관없는 이야기니 생략하도록 하겠다. 야,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너가 이상한 취미 가졌잖아 이러면서 매도했을란가? D는 결과적으로 내 말을 믿지 않았고 애당초 D 자체는 단순히 괴담이 좋아서 그런 클럽에서 놀았을 뿐이었다. 심지어 그 클럽은 대부분 어울려 노는 것이 목적이었던 곳이었던 데다 D는 평범한 날라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미친 양아치 새끼였네요.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런 행실이 나쁜 데다 초면이기까지 한 놈에게 난 기분 나쁜 오타쿠 취미를 나불나불 폭로해버린 것이다. 아무래도 이런 뭐라 해야 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한테 더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날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구역질이 올라오거나 본격적으로 회사에 나갈 위혹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렇겠죠?
어찌됐건 D가 원망스럽고 그저 원망스러운 그런 어찌됐든 D가 원망스럽고 그저 원망스러운 그런 메일을 보내고 있었다. 여전히 시우짱은 멋대로 장식장 밖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내 멘탈은 그런 건 이제 더 이상 아무래도 상관없는 상태였다. D를 향한 원망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다. 헐, 원망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예전에 어떤 만화에서 이런 말이 나왔던 것 같다. 설마 나 자신이 이런 생각을 진심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아, 근데 진짜 D는 죽이고 싶겠다. 그냥 사회적인 매장을 시킨 거잖아요. 에로 피규어가 방 안에 또 천지로 깔려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런 생각 저 같아도 듭니다. 이번엔 설마 나 자신이 이런 생각을 진심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이번엔 인형 관련 악몽이 아닌 D가 나를 웃음거리로 삼는 악몽만 연이어 꾸게 되었다. 회사도 가지 않고 상사의 질책하는 전화가 오더라도 회사 쪽을 돌아보기도 싫었다. 사회인으로서 완전히 무엇인가를 상실해버린 나는 일에 관한 생각은 거의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인형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더라도 어째선지 그것에 웃음이 터지기 시작했다. 미쳐버렸네. 적어도 눈앞에서 직접 움직이기라도 해서 날 달래준다면 더 좋았을 텐데. 기분 탓일까? 시호짱이 미소를 짓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죽여주나? 시호짱이?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로부터 이틀 뒤 밤 갑자기 B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별것 없는 그냥 이야기나 주고받길 10분 정확히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B가 말했다. 어제 말이야 D 녀석 죽었다더라. 엥? 갑자기? 나에게 굳이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걸까? 대체 왜 죽은 거지? 아니 이 얘기 하려고 전화했네. 어떻게 이걸 먼저 얘기를 안 합니까? 반응 보려고 그런 건가? 계속합니다. 아니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리고 D를 소개해 준 것도 나잖아. 또 D가 죽었을 때 이야기를 방금 들었거든. 조금. 아, D가 죽었을 때 이야기를 방금 들었거든. 무슨 일인데? D 교통사고로 죽었대. 운전 미스로 충돌했다나봐. 쾅 하고 즉사라나? 아 그래. 그 사고가 말이야. 사고 차량 핸들에 임무가 아닌 꼭 인형 머리카락 같은 게 엉켜 있었대. 게다가 무슨 인형 같은 새까맣게 탄 머리도 있었다나봐. 뭐? 뭔가 흔한 이야기 같으면서도 말이야 너무 그렇잖아. 물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네가 했던 이야기들도 신경 쓰였고 게다가 요전에 그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요즘 회사 분위기 엄청 이상하다니까. 엄청 이상해. 이상하다니? 다들 대놓고 이야기해야 하진 않지만 무슨 저주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 나조차도 그런 생각하기도 했었고. 내가 무슨 짓이라도 했다는 거야? 십덕인 내가? 오덕인 내가? 습덕인 내가? 뒤에서 뭔 짓을 저지르기라도 했냐고? 아니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평범하게 생각해도 말이야 타이밍만으로도 다들 기분 나빠한다고.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다는 것만은 전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알았어. 하지만 솔직히 무슨 착각이라거나 우연히 겹친 것뿐 아닐까? 그렇겠지. 하지만 너 어떡할 거야? 쇼가 나이다. 어쩔 수 없나? 그러네. 회사에 더 이상 있을 순 없겠네. 나도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아마 관두게 될 것 같네. 그렇구나. 왠지 내가 계기를 만든 것 같네. 미안해. 정말 미안. 아니 계기라고 하면 오히려 나지. 그 어떤 원인이나 진상이 있더라도 이 건은 이제 끝난 일로 하고 싶거든. 그렇게 일주일 난 회사를 무단 결근한 끝에 간만에 직장 상사를 만나 자발적 퇴사의 뜻을 전했다.
그렇게 현재에 이르게 된 건데, 오, 현재에 난 적금이 꽤 쌓여있던 상태여서 본업 니트 생활 중이다.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인형 관련 악몽이나 이상한 현상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어졌다. 이제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인종을 뛰어넘은 사랑의 고백 같은 거라도 해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었다면 좋았을지도 모른다. 그러게요.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놓쳤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리는 없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피규어와 인형 덕질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일반적인 교우 관계 같은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 덕에 에로 피규어나 인형은 물론 시옷장도 전부 대놓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키짱은 어떻게 된 걸까? 아니면 내 환각인 걸까? 단순히 생각하길 너무 빠져든 끝에 작업자득 이런 상태에 빠져버렸다. 작업자득은 없죠. 그냥 불쌍한 거죠 그냥. 굉장히 특수한 내 예를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단편적으로나마 염두에 두길 바란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조차 없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다. 단지 아주 가끔 시옷장 얼굴을 보면 눈알이 핑그르르 돌아가거나 빙긋 망긋 하고 웃는 듯한 착각이 일 때가 있다. 이 현상만큼은 사라지질 않는 것이다. 이건 진짠가? 아마 단순한 환각일 것이다. 그런데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굉장하고 나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때 처음으로 악몽을 꾼 날 유리 눈알이 4개였지. 그럼 다른 하나는 누구였던 거지? 딜을 대신 죽여준 쪽은 대체 누굴까? 이것만큼은 조금 신경이 쓰인다. 끝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인형 이름이 2개가 나오잖아요. 유키짱과 시우짱. 일단 유리 눈알은 그래서 4개인 거니까 오케이인데 아까 중간에 D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에서 인형 머리카락 같은 게 엉켜 있었다는 시우짱이에요. 왜냐면 시우짱은 타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새카맣게 탄 머리는 이제 유키짱 머리니까 둘 다 같이 도와준 거 같아요. D를 대신 죽여준 쪽은 둘 다. 그 말인 즉슨 그 시우짱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시우짱 태우면 또 다른 일이 벌어질란가? 재밌었습니다. 약간 찜찜하긴 하지만 재밌었습니다. 추쿠모 가미라는 괴담이었습니다.